네, 안녕하세요. 소재산업실의 이고은입니다. 이제 시멘트 산업 부문에 대한 탄소 중립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시멘트 산업 생산량은 4,700만 톤 수준으로 세계 13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세계 9위, 그리고 수출은 세계 14위에 해당됩니다.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제조업 내 비중이 생산액 기준으로는 1.2%, 부가가치는 0.3%, 고용의 경우 1.2%에 해당되고요.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시멘트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주요 공정과 생산품 현황입니다. 먼저 시멘트 산업은 크게 석회석 공정, 원료 공정, 소성 공정, 분쇄 및 출하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석회석 공정은 시멘트 광산에서 발판 석회석을 취급하기 용이하게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 공정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분쇄된 석회석을 다른 부원료와 혼합하여 원료 공정을 통해서 더 잘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석회석은 소성 공정을 통해서 클링커로 생산이 되고요. 이때 14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소성된 클링커를 더 잘게 분쇄하고 제품 형태로 출하하는 이러한 공정 과정을 거쳐 시멘트가 생산되게 됩니다. 시멘트 품종은 크게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 시멘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포틀랜드 시멘트이고 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제 시멘트의 에너지 사용 구조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의 경우에 1450도씨 이상의 고온 공정이 필요하므로 석유화학 산업과 동일하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석회석 원료가 주요한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원료 지향형 산업으로 대부분 석회석 광산 근처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원별 소비량을 보시면 50% 이상이 유연탄 등의 석탄류에 의한 소비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석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순환자원과 같은 다른 연료에 의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집약 산업 특성과 함께 시멘트 산업은 온실가스도 다배출 철강 석유화기에서 다배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3,800만 톤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공정 배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배출 원별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체들은 고효율 설비로 이미 다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합재 비중을 증가시키며 클링커 생산을 줄임으로써 공정 배출을 감소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석탄 대신 폐플라스틱 같은 순환 자원들을 많이 도입을 하면서 현재 에너지 소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14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별로도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 순위 중에서 25위 이내에 시멘트 업종이 7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 순위는 철광이나 석유화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직접 배출이라고 하는 연료에 의한 배출입니다. 이것은 소성 공정에서 화석 연료, 유연탄이나 석유, 그리고 대체 연료, 폐합성 수지, 순환자원과 같은 이러한 대체 연료에 의한 연소에 의한 배출을 직접 배출이라고 하고요. 시멘트에서는 직접 배출이 약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배출이라고 하면 소성 공정에서 고온에 열을 가했을 경우에 석회석이 이 열에 의해서 탈탄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aO와 CO2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다량의 CO2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열기의 온도가 한 800에서 900도씨 정도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탈탄산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성로에서 여분의 탈탄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멘트 배출에서 이러한 공정 배출에 의한 CO2 배출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료나 소성 그리고 시멘트 공정에서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접 배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 구조를 바탕으로 시멘트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크게는 공정 배출은 원료 전환,
그리고 직접 배출은 에너지 효율화와 연료 전환, 그리고 간접 배출은 폐열 발전 같은 확대, 그리고 나머지 잉여의 CO2는 CCUS 같은 수단을 도입을 해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원료 전환과 폐자원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감축 수단의 목표를 확대하거나 수소 같은 신연료, 그리고 CCUS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감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료 전환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회석 원료를 대체할 비탄산염 원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석회석을 대체할 연료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전과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탄산염 원료는 슬래그나 애쉬류 같은 이러한 원료로 대체하는 원료 전환과, 그리고 클링커 생산을 줄임으로써 배출을 줄이는 이러한 혼합재 사용량을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클링커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혼합재 비중이 더 높은 혼합 시멘트의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서 공정 배출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직접 배출의 감소를 위해서는 예열기에 주로 사용 중인 폐합성 수지와 같은 순환 자원의 비중을 확대하여서 기존의 유연탄 비중을 줄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남은 유연탄에 대해서는 수소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여론을 도입을 하여서 연료 부분의 즉 직접 배출은 완전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 클링커 생산을 위한 예열기나 냉각기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유연탄 소모량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그 밖에는 폐열 발전, 소선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서 이러한 발전 비중을 확대를 시켜서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는 CO2를 CCU나 CCS를 통한 포집으로 혹은 다른 고부가 가치 원료로 전환하여 활용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주로 발표되는 수단 역시 이와 비슷하게 시멘트 산업 부문에는 여러 가지 원료 전환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큰 감축 수단이 많이 없고, 그래서 잉여의 배출량을 대부분 CCUS로 포집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주요 외국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략 달성을 위한 주요 이슈 및 과제입니다. 먼저 저희 연료 부문을 순환 자원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순환 자원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는 나라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만 205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런 원료나 또는 그린 에너지, 수소와 같은 이런 에너지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링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혼합재 확대를 위해서는 후속 공정인 레미콘 산업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혼합재는 레미콘 산업에서도 시멘트와 섞어서 쓰는 원료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많이 쓰게 되면 레미콘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혼합재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기준 등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혼합 시멘트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건축에는 대부분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안전 문제나 기준 등으로 인해서 혼합 시멘트 사용이 현재로서는 많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 시멘트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여러 전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탄소 중립 등을 위해서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속경 시멘트나 집안주입제 시멘트 같은 고부가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멘트 발표였습니다.